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 보기입니다. 오늘은 탐사기획부 이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준비한 그 소식은 뭔가요? 네,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발언한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日韓請求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 네. 예,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한국이 차관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시 끌어내서 일본이 대응에 나선 것뿐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거칠게 말하면 돈을 받을 것을 다 받아놓고 네. 다시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정말 그런지 일본이 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취재팀이 확인한 사례가 그제 보도했었던 서울 지하철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사업은 일본으로부터 빌린 8천만 달러의 건설 자금으로 1971년 착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다른 부품은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 본부의 초대 본부장이었던 김명년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거 아니면 차관을 안 주기로 돼 있어. 돈 빌려줄 때 돈 어떻게 쓰라는 거 승낙을 하는 쪽이 일본어 거를 꼭 써라고 딱 돼 있어. 그런데 이 사업을 수주한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놀랍게도 전범 기업이었던 미쓰비시와 마루메이 등이 이끄는 합작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도 경제 원조라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아니고 도리어 그 전범 기업, 일본 기업들한테 유리한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어떤 취재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원조 방식은 사실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일본이 동남아시아 등의 배상 성격의 원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의 제품과 용역을 써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예. 이 같은 사업에 들어간 돈이 정부 자금이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이고 또 규모도 크다 보니까 해외 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의 생색은 생색대로 낼 수 있고 또 돈은 일본 기업이 챙기는 형태였던 겁니다. 네. 게다가 포항지철의 경우엔 일본 내에서 공해 아니면 생산성 등의 문제로 해외로 옮겨야만 했던 사업들을 한국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해 산업을 다른 나라에 넘겨버린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문제가 됐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원조 방식은 선진공업국인 일본과 당시 후진국이었던 한국 사이에 수직적인 분업관계를 만들어서 일본 경제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過去に対する反省謝罪というものに基づくこの経済協力だということが必ずしもはっきりしていませんから、一種のこの利権とそしてその一種のリベートの世界としてこの機会を捉えたそういう人たちもいたと思います。 그런데 단순히 자국 기업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비리가 개입한 의혹도 좀 취재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이제 당시 우리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의 문건인데 이제 원래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지하철의 객차 예산은 84억 엔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등이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1년 만에 40% 넘게 차량 납품가를 올려서 118억 엔이 된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공급받은 차량 가격이 일본 도쿄시가 납품을 받았던 차량 객차 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일본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73년 9월 일본 중의원 예결위 기록을 보면 사회당의 마츠우라 의원이 한국의 민생 안정을 위해야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고 수차례 지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객차당 6,500만 엔이었는데 도쿄 지하철의 객차는 3,500만 엔이었던 겁니다. 반 정도 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서울 지하철 사업에서 빼돌린 돈은 22억 엔으로 당초 우리 정부가 세웠던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풀려서 빼돌린 돈이 로비 자금으로 또 이렇게 흘러들어갔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내용입니까? 예, 미쓰비시 계좌 등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쪽으로 돈이 흘러갔던 정황이 당시 일부 밝혀졌습니다. 사실 드러난 게 이제 서울 지하철 사업이지
다른 대형 사업들도 네. 이 같은 비리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리가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란 모르겠는데 이 비공식적인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토양이 됐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관학교나 일본 유학 등을 통해서 형성됐던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배층 사이에 인간관계가 작용을 했던 건데요. 예. 서로 얼굴을 아는 정치가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한일협력위원회인데요. 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한일협력위원회의 초대 회장이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입니다. 예. 2013년 당시 아베 총리의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そしてまたパク・クネ大統領のお父さんのパク・チョンヒ大統領、私の祖父の親友でもあったわけでありますし、パク・チョンヒ大統領は最も親日的な大統領であったと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 근데 2014년이면 아베 총리가 2기 총리직을 수행하고는 얼마 안 된 시점의 이야기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을 네. 방문했을 때 이제 했던 예. 말인데요. 예. 기시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일제 시대 일본이 만들었던 이 만주국 출신의 예. 관료로 만주군에서 군 생활을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각별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예. 기시 전 총리는 이 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중요한 국면마다 개입을 했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직접 청와대를 찾았는데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당시 기시 전 노부스케 총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면담록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면목이 없는 느낌이라며 정보기관과 관계가 있다면 사과해도 인색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을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기시 전 총리는 이 사건은 바늘과 같이 작은 문제인데 여론이 도끼마냥 떠들고 있다고 맞장구를 예. 칩니다. 네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고 2달 뒤에 김종필 당시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일본 다나카 총리에게 유감을 표했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늘과 도끼라는 비유도 좀 눈에 띄는데요. 예. 근데 이 같은 공을 인정해서 우리 정부는 그 기시 전 총리에게 훈장까지 수여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기시 전 총리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 만주국 출신 관료로서 A급 전범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기시 전 총리가 이끄는 한일협력위원회에는 기시 총리뿐만 아니라 전범 기업이 23개가 들어있었고 또 다른 만주국 출신 관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예. 기시 전 총리가 1등급 수교 훈장을 받는 등 6명의 일본 위원이 서훈을 받았고요. 네.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나가노 시게오 명예회장은 산업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금탑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에서도 한일협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호준 기자 오늘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